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의 하나 시라쿠사에는 핀티아스라는 청년이 여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핀티아스는 항상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불의한 일에는 참지 않는 용감하고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결혼하게 됐고 핀티아스는 그런 여동생을 위해 도시에 살고 있는 중마고우 데이몬에게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핀티아스. 고생했네.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결혼식 준비인데 뭐 고생은 무슨. 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네. 시라쿠사 최고의 석공 데이먼의 역작일세. 정말 멋있는 작품이야. 동생이 좋아할 걸세.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왜 이런가? 이 도시가 좀 요즘에 흉흉해졌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형편없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네. 자신의 신하들을 비롯해 인간이라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매일 죄 없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다네.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신하들을 반역자로 몰아 살해하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마저도 의심하다 살해해버렸지.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나? 뭐? 이 나라 신하들은 대체 뭘 하고 있었단 말인가? 디오니시오스 왕은 신하들이 아무리 충언을 해도 듣지를 않네. 충언을 한 자들 역시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이건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진정해 핀티아스. 자네 기분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혼자 남을 자네 여동생을 생각해봐. 결혼하자마자 네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싶은 건가? 제발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게. 일단 오늘은 피곤할 테니 좀 쉬고. 아니, 나는 왕을 만나야겠어. 자네와 나도 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정 아닌가? 왕이 이것마저도 부정하고 있다면 그냥 둘 수 없네. 안 돼 핀티아스. 제발 참아. 내일 네 여동생 결혼이잖아. 참으라고. 이보게 핀티아스. 데이먼은 열심히 핀티아스를 말렸지만 핀티아스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핀티아스는 왕궁으로 들어가 왕을 만나고 싶다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이 소란은 뭔가? 예, 폐하. 어떤 녀석이 폐하를 아련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용감한 놈의 얼굴을 보고 싶군. 내 앞으로 끌고 와라. 그대가 왕이요? 그래, 내가 이 나라의 왕 디오니시오스다. 넌 누구냐? 나는 시라쿠사에서 온 핀티아스라고 하오. 어째서 당신은 사람을 믿지 못하여 죽이는 일을 밥 먹듯이 하시는 거요? 더군다나 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하와 백성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일은 더할 수 없는 큰 죄요. 왕이란 원래 그런 자리다. 남을 믿을 수 없고 항상 의심해야 하는 자리지. 그렇지 않으면 내 등에 칼을 꽂으려는 자들이 넘쳐날 거야. 그러니 그 자들이 내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려면 이리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왕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백성이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없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그만두시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람의 마음을 알 방법이 없는데 대체 뭘 보고 믿으라는 건가? 다 더러운 욕망을 갖고 있는 간신배들 뿐이지.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것, 결국 너 같은 녀석들이야. 할 말은 끝이 났느냐? 여봐라, 이놈을 내일 아침 처형하라. 폐하, 고정하시옵소서.
이자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친구의 목숨을 구걸하는 친구라. 볼만하구만. 같이 죽고 싶은가? 나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소. 데이먼, 그럴 필요 없네. 다만 부탁이 한 가지 있어. 어차피 나를 죽일 거라면 사흘의 여유를 주시오. 뭐라? 내일 하나뿐인 여동생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오. 부모님도 없이 나와 단 둘이서 살던 여동생이요. 그 결혼식에 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오. 그런 말로 목숨을 구걸하는 건가? 겨우 그 정도 용기로 나에게 간언을 하러 왔단 말이지. 그래, 좋다. 다만 담보가 필요해. 자네와 같은 사람의 목숨 담보 말이야. 인질이 필요하다는 말이오?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네 대신 여기 있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 아, 그래. 자네 친구가 있었구만. 그대의 이름이 뭔가? 데이먼이라고 하옵니다, 폐하. 좋아, 데이먼. 선택은 네가 해라.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난 아무도 믿지 않는다. 거기에 핀티아스가 풀려났다 돌아올 거란 보장도 내겐 없다. 돌아와서 날 죽이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다. 핀티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말만.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겠지. 그러니 선택해라. 자네가 인질이 되어서 핀티아스를 결혼식에 보내줄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단 핀티아스가 사흘 이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핀티아스 대신 자네 목이 날아갈 걸세. 어떻게 하겠나? 당연히 집으로 돌아가겠지? 저런 놈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핀티아스, 여동생에게 내 안부 꼭 전해주게. 돌아와서 결혼식이 어땠는지 얘기도 해주고. 미안하다, 데이먼. 저는 이곳에 남아 데이먼을 기다리겠습니다, 폐하. 저를 인질로 잡으시고 핀티아스를 보내주시옵소서. 좋아. 여봐라. 데이먼을 감옥에 가두어라. 꼭 돌아온다. 날 믿어, 데이먼. 핀티아스, 난 네 신의를 의심한 적이 없어. 조심히 다녀와. 사흘이다, 핀티아스. 그 시간이 지나면 자네 중마고의 목이 날아갈 거야. 난 꼭 돌아올 거야. 꼭 돌아온다, 데이먼. 어서 가, 핀티아스. 그래. 어서 가라. 하지만 가서 아주 천천히 돌아오너라. 네놈 목숨이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말이야. 디오니시오스가 데이먼을 인질로 삼고 핀티아스를 보내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핀티아스는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핀티아스는 여동생과 새 신랑을 뒤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러나 핀티아스가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요 며칠 사이 내린 폭우로 크게 불어난 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거대한 강물이 흘러넘쳤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건넜습니다. 간신히 강을 건넌 핀티아스를 기다리고 있던 건 산적이었습니다.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만 핀티아스는 결국 그 산적을 힘겹게 물리쳐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제 핀티아스에게는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안 돼. 움직이라고. 이 망할 딸이. 이 정도로 쓰러지지 말라고. 안 돼. 신들이여, 보고 있으시다면 저에게 새 힘을. 난 가야만 해. 꼭 가야만 해. 결국 핀티아스는 그대로 기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핀티아스가 기절한 사이 시간은 가고 마침내 핀티아스가 디오니시오스 왕과 약속한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사흘째다. 데이먼, 초조하지 않은가? 아니요. 저는 평온합니다. 그저 잠자리가 조금 불편했을 뿐입니다. 이제 곧 그 가면도 벗겨질 테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평온하다는 거짓말 따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네의 그 잘난 친구라는 놈은 결국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야. 핀티아스는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는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지킨 사람입니다. 결국 자네는 친구를 원망하면서 처형당할 거야. 뭐라고 하셔도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폐하. 그래, 자네의 어리석은 믿음에 계속 자네 목숨이 흔들리고 있는 걸 지켜보겠어. 그것도 또한 재미있는 영이로구만. 하지만 오늘 해가 떨어지면 자네 목도 떨어진다. 꼭 돌아올 겁니다. 핀티아스는 꼭 돌아올 것입니다. 좋아, 계속 그렇게 믿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고 있게나. 디오니시오스 왕이 데이먼을 비웃고 있을 무렵 핀티아스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햇살이 따사롭게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 핀티아스는 이 순간의 편안함에 취해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돌아가 가족의 품에 안긴다면. 그러나 바로 핀티아스는 자신의 뺨을 치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목숨을 맡긴 채 기다리고 있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핀티아스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희생해 목숨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했던 자신을 몹시 저주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한다. 처형을 준비해라. 기다려! 잠깐 기다리시오! 핀티아스! 왕이여, 내가 왔으니 처형을 멈추시오. 데이먼, 내 대신 정말 고생 많았네. 여동생의 결혼식은 덕분에 잘 마쳤어. 자네가 도와준 덕분에 최고의 결혼식이 되었지. 자, 어서 날 죽이시오, 디오니시오스 왕. 말도 안 돼.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계속 말하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은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자넨 지금 죽으러 온 거야. 친구를 위해 죽는 일이요, 아깝지 않소? 이런 귀한 재미는 절대 다시 얻을 수 없겠지. 오늘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내가 졌다. 두 사람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난 그대들을 방면하도록 하겠다. 왜? 싫은가?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돌아왔어. 그리고 자네는 약속을 지켰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 좋아, 핀티아스. 자네의 말대로 내 해보도록 하지.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는 걸 고칠 수는 없다. 그러나 믿어보려고 노력은 해보지. 난 오늘 실로 유쾌한 경험을 했어. 정말이십니까, 폐하? 저들은 나한테 신의를 증명해 보였다. 오늘 이 일은 충분히 저들 목숨을 살릴 만해. 오늘은 아주 놀라운 날이로구만. 여봐라, 감옥에 있는 자들을 모두 풀어주어라. 예, 폐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데이먼, 정말 고생했네. 아닐세 핀티아스. 기다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 믿는 일도 어렵지 않았지. 믿지 않는 일은 믿는 것보다, 기다리지 않게 되는 것은 기다리는 일보다 더 괴롭고 외로운 일이니까. 그래, 고맙네. 내가 고맙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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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방우호고요. 누구세요? 저는 성우 백승철입니다. 네, 저는 성우 이문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참. 폴인러브 3회를 시작했는데요. 핀티아스와 데이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이 비슷한 이야기로 교과서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맞아요,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기억이 나고,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다자이 오사무가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섞어가지고 네. 달려라 메로스라는 원작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푸른 문학 시리즈라고 하는 일본 근현대 소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책 되게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니, 가끔 보는 책들이 딱 이렇게 맞는 게 또 있네요. 네. 문학을 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원래는요, 그 데이먼하고 핀티아스 이야기라고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 핀티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참주 디오니시오스 1세한테 죽게 됐는데, 이제 뭐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겠다고 네네.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했대요. 근데 참주는 핀티아스를 보내는 대신에 이제 데이먼이라고 하는 친구를 인질로 잡아뒀고, 네네. 근데 진짜로 이 핀티아스가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니까 디오니시오스죠. 디오니시오스 1세가 두 사람을 다 풀어줬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진짜 그 왕이 속이 깊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럼요. 감동을 받았죠. 네. 제가 깊어요, 속이. 처음에는 막 못되게 굴 것 같더니 나중에는 착해졌어. 네, 네. 멋진 왕이네요. 저도요 여기서 그 전혀 알 수 없는 이름들 가운데 좀 아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참주. 예? 도편 참주. 추방제가 만들었던 원인이 그 참주였잖아요. 다들 아시죠? 참주, 예, 참이슬 소주는 참 아니겠죠? 좋은 술, 뭐 참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예, 참주. 근데 더듬어 보니까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그리스의 민주주의 뭐 이랬었던 거 아닌가? 민주주의. 도대체 이게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수십 년 전의 얘기. 예, 맞아요. 저기 그리고 이 시라쿠사라는 지역도 실제로 있었던 지역 맞죠? 예,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 하나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 목욕탕에서 옷 다 벗고 뛰쳐나오면서 유레카 외쳤던. 맞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 네네네. 예. 물 넘쳐가지고. 네네. 그 금덩어리. 네, 그죠? 네. 금덩어리? 예. 맞아요?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그거 알아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네. 저도 좀 알아요. 다들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계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네. 네. 저번에 할게요. 여러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날이죠. 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자, 아름다운 사연. 자, 그럼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우리 막내부터 사연을 먼저 읽을 텐데요. 누가 막내일까요? 소리는 막내가 아닌데 제가 제일 막내네요. 아, 소리도 막내예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어려 보여, 어려 나는 보여. 뭐지? 결혼 안 했을 것 같아. 네. 그렇다면 제일 어린 일단 제가 먼저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이 제목이 비밀스러운 버릇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도 모르는 아주 은밀하고 요상한 잠버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꼬대입니다. 제가 처음 잠꼬대를 한다는 걸 알게 된 건 15살 때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책상 서랍장 문이 모두 열려 있어서 왜 서랍장을 열고 다니냐며 동생에게 짜증을 부렸죠. 그랬더니 제가 잠꼬대를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랍을 열어놓은 거랍니다. 제 동생은 그걸 저한테 보여주겠다고 증거로 남겨놓은 것이었고요. 뭐 그땐 그러려니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 몹쓸 잠꼬대 만행은 친구들과 놀러 가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가평에 놀러 갔던 날 재미있게 놀고 먹다가 새벽에 잠이 들었더랬죠. 헌데 잠결에 누군가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르는 게 들리더군요. 시끄럽긴 했지만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에게 야, 새벽에 누가 그렇게 비명을 지른 거냐?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를 완전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제가 꿈나라를 헤매며 한참을 그렇게 비명을 질렀다고 하더군요. 헐. 그러다 최근에 아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 저는 간만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자정 무렵 거실에서 자던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본능적으로 잠결에 벌떡 일어나서는 엄청나게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험하잖아요. 근데 몇 년째 혼자 사는 저는 문단속을 거의 강박증 수준으로 하곤 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에 혼자 사는 제 집에 누군가가 침입했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여튼 작은 방에서 자던 동생들은 강도가 든 줄 알고 놀라서 깨고 화장실 가려고 안방에서 나오시던 아버지는 너무 놀라셔서 무슨 일이냐고 그러시고 조카들은 제 비명소리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잘 자던 온 식구들은 저 때문에 날벼락을 맞았는데 저는 그대로 다시 드러누워서 잠이 들었답니다. 제 잠꼬대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모릅니다. 독립해서 혼자 나와 산 뒤로는 이 버릇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몹쓸 잠꼬대가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고쳐지진 않았구나 하고 이번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아, 정말 미쳤나 봐요. 이게 잠꼬대인지 목류병인지 모를 이 버릇. 나이를 먹어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어가는 잠버릇 탓에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도 못 가게 생겼다니까요. 완전 민폐 잠꼬대녀로 낙인 찍혀서 저도 모르는 이 못된 잠버릇 때문에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 네, 이 사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잠꼬대. 잠버릇이 문제군요. 잠꼬대에 예민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잠꼬대는 스트레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평소에 많이 억눌려 있으면 자다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정말 그런 주변 모습이. 분들은 많이 놀라시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정말. 심장 뚝 떨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겠네 이분 때문에. 깜짝 놀라시죠. 근데 이분도 참 고민이 많이 되시겠다. 어떡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이 생각이 많으면 꿈을 많이 꾼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제 좀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이렇게 행복한 편하게. 마음을 갖고 그러면 좀 더 꿈도 덜 꾸면서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잠꼬대도 좀 그 예전에- 아름다운 잠꼬대 네, 그것도 좋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우리 어렸을 때 왜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두 머리 쪽에다가 잠잘 때 뭐를 들려주면 네. 두뇌가 쉰다고 이랬었던
무슨 뭐라 그랬죠 그거를? 뭐 그런 상품들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잘 때 그러면 편안한 음악을 틀어보는 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게 괜찮네요. 되네요. 저쪽에 강남 쪽에 지나가다 보니까 수면 센터 뭐 이런 거 있던데. 예, 그런데 좀 그죠. 의학의 도움을 한번 상담 좀, 받아보시는 거 예,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좀 문제죠. 돈이 네. 들까요? 우선은 첫 번째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고 좋은 생각을 해보고 잠자는 것. 그죠. 그리고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보지 말고 예, 아 오히려 그건 돈이 안 들겠네요. 예, 음. 편안한 프로그램 방송 같은 거 아니면 편안한 음악을 들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아, 같고 그리고 포린 영상 러브. 음악, 그래요. 예. 포린 러브 저희들 예, 요 라디오 계속 들으시면 우리들 음성도 한 번씩 들어보시죠. 정말 주무시기 전에 명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포린 러브. 네. 남자친구분도 계실 텐데. 근데 저도 군대에서 이런 좀 잠꼬대가 심한 이제 후임병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고참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밤에 잘 때 불침번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디 내무실에서 이병마마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애가 있었어요.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맞아요. 다 놀랐었어요. 그때 전체 기상에 있긴 있나 봐요, 진짜. 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시면서 저희가 나중에 또 진짜 이벤트 때 10월 네. 정도에 한번 또 뵙게 될 때 그때 또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번에는 선배님께서 사연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뭐 제가 해야죠. 나이 저거 순서로 하면 문이 다음에 저니까. 그럼 또 난 또 뭐가 돼? 예. 그럼 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근무한 지는 약 4년 정도 됐고 저와 같은 곳에 발령난 동기와의 이야기입니다. 입사 동기는 저를 포함해서 3명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힘든 곳에서의 활력소는 뭐니뭐니 해도 동기였습니다. 성우님들도 물론 해보셨겠지만 매일 끝나고 상사 욕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거 많이 했죠. 쉬는 날 맞춰서 여행도 다니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고 곧 끈끈한 우정을 다지게 되었죠. 그중 한 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두 술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때문에 항상 탄산음료나 무알콜 칵테일을 마셨지만 술을 가장 많이 마신 것처럼 잘 노는 아이였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이거든요. 술 안 먹고 노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 레지던트까지 가는 과 회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친구가 다른 사람이 특히 남자가 주는 술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이었어요. 저와 다른 동일은 남자가 술을 주니까 잘 먹는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먹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죠. 회식이 끝나고 갑자기 교수님이 걸어서 병원까지 가자고 하셔서 저희는 짜증이 났지만 신참이 거스를 수 없어서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다만 술을 홀짝홀짝 받아먹던 동기는 도저히 못 걷겠다고 해서 먼저 택시를 태워서 집으로 보내고 저와 남은 동기 언니만 청계천 바람을 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하고 걸은 거죠? 그런 거 같네요. 한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에 간 동기한테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다른 동기는 택시를 타고 서둘러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친구를 업어서 택시에 태운 뒤에 바로 근처에 있는 저희 저희 근무하는 그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은 저도 처음 가봤는데 가자마자 어떤 보안 요원 같은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죠? 저는 이때부터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죠. 술을 좀 마셔서요. 얼마나 마셨나요? 그분 앞에서 전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주 반잔이랑 맥주 2모금 정도요. 그분도 어이가 없으셨겠죠. 저도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말이죠. 병원 직원이 아닌 척 서둘러 수속을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친구는 응급실에서 수액과 항구토제를 맞고 몇 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친구에게 절대로 술을 권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권해도 저희가 막습니다. TV에서 보면 의외로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도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 술 권하지 마세요. 흐흐흐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성우님들도 술에 관한 재미있는 사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응급실까지 가신 분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백성우님이 술을 네. 거의 못하죠 저도. 맥주 그 한 잔 글라스 있잖아요. 네, 그거 원샷 하면 죽습니다. 다행이세요. 그냥 콜라 네, 그래서 드시고 그러진 않으니까. 저기 백승철 씨한테 악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죽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맥주 한 잔 원샷 시키면 됩니다. 네. 완전 불고구마. 근데 진짜 이런 분 예전에 그 방송에서 홍록기 씨도 그 소주 반 잔, 맥주 한 잔 정도 마시면 치사량이라는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 맞아요. 가족분들 전체가 다 그러시다고 하시는데, 체질이. 예, 이거 정말 체질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술 못 먹는다고 빼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이게 정말 권하시면 안 되는 아니 것 술을 같아요. 정말 잘 먹는 사람들도 이게 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취사량이 넘어가 버리면 정말 힘든 게 저는 네. 그 경험을 최근에 한번 한 게 있거든요. 들려주세요. 선배님 또 워낙 술 또 좋아하시니까. 선배님이 좋아하는데. 먹이신? 예. 아니 제가 먹었죠. 먹은? 예, 먹었는데 그래서 정말 힘드셨던? 뭐 하루 이틀 먹은 것도 아니지만 예, 많이 먹었는데 저에게도 그 취사량 그리고 그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있겠죠. 있어요. 예. 있죠. 예. 네. 그러면 예. 방호 네. 선배님은 소주는 보통 한 번 먹으면 기분 좋게 예, 그쵸. 기본 주량이 어느 정도 되시죠? 그러니까 그 주량이란 게 굉장히 좀 참 가늠하기 힘든 게 기분 좋고 오래 먹으면 네.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몇 병인지 셀 수 없을 아. 정도로 먹긴 하는데 음.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 기분이 정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온에어즈 그 야구단에서 네. 야구를 하다가 3점짜리 홈런을 쳐가지고 선배님이요? 올 예 홈런을 쳤는데 이제 그 기분이 좋으니까 저녁에 이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예, 드셨겠네요. 막 사람들이 호응을 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음. 그 호응해주는 이유가 이제 술값 내라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선배님.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뭐 저도 써야 돼. 한 호응해주니까 기분 좋아서 술값 내고 술을 먹었는데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급하게 먹었나 봐요. 어. 네, 그래서 그 핸드폰 액정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취사량이 있구나. 그래서 눈을 있죠. 껌뻑껌뻑해도 도저히 이게 안 보이는 거야. 핸드폰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연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해도 네. 말씀드릴 게 없어요. 늘 치아에서 필름이 끊기니까 기억이 안 나요. 필름. 제가 뭔지 디지털 평소에 때는 안 카메라를 그래 좀 보이는데? 바꿔요 이제. 진짜로? 농담이고요. 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끊기면 뭐 일어나면은 버스 정류장에서 눈 뜰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 거 있죠. 네. 눈 떠보니까 막 네, 눈 떠보니까 뭐 막 술병 껴안고 있고. 정류장에 저는 낙엽 그런 적이 날리고 있어요. 있고 뭐 다른 사람들 다 출근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일어나서 우유 먹으면서 해장하러 가고 편의점에. 그런 분도 많던데 편의점 앞에서 신발 벗어놓고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아유, 많으시죠. 가지런히. 네. 많으시죠. 아무튼 술은 적당히 아주 즐겁게 드셔야죠. 여러분들 네. 너무 막 좋다고 막 드시면 그 핸드폰 액정 안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저희 백승철 선배님 사연은 또 어느 분 사연인가요? 시간 약속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한번 아하. 중간중간에 주고받는 대사들이 있는데 제가 원맨쇼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기대됩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우리 같이 놀자. 너 언제 시간 되냐? 나 맛있는 밥 먹고 싶어. 저녁 먹자. 같은 사람 같은데? 그렇죠? 남자야 여자야? 모르겠어요. 나 보고 싶은 영화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 언니 점심 때 뭐해요? 나 그쪽 갈 일 있는데 같이 점심 먹어요. 두 사람처럼 얘기했나요 지금? 예. 안 듣고 있었어요. 네. 저의 대부분의 약속은 친구들 혹은 친한 언니 또 동생들의 권유로 시작됩니다. 맛있는 것 먹기, 재밌는 것 보기.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서 웬만하면 약속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약속이 깨지거나 상대가 늦는 일이 많아서 약속 잡는 것이 짜증이 납니다. 저번 한 달 동안 총 12번의 약속을 잡았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거나 늦은 게 무려 10번이나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건 사연 주신 분께서 먼저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 오늘 어디서 봐? 친구분이
비가 오니까 나가기가 귀찮다. 미안해.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이번엔 또 사연 보내신 분이 이따가 어느 쪽에서 볼까? 나 갑자기 회사에서 회식이 잡혔다. 아하. 오늘은 못 만날 것 같다. 이런 적도 있었고 또 나 도착. 지금 어디쯤이야? 영화 티켓 뽑아놨어. 이랬더니 친구분이 미안, 나 지금 일어났어. 못 갈 것 같아. 아하. 그래? 게으르네. 자라. 가로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화를 낸 겁니다. 그걸 눈치 못 챈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면서 도로 잔대요. 또 이런 적도. 왜 이렇게 안 와? 이랬더니 친구분이 나 지금 출발했어. 금방 갈게. 미안. 그랬군요. 종종 이런 경우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한 달에 12번 약속에 10번을 이루셨다니. 아무튼 사연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전에는 친구들이 늦어도 이렇게나 힘들고 화가 나지는 않았는데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지쳤나 봐요. 늦지 말라고 화도 내고 또 당부도 해보았는데 늦는 것은 기본. 조조 영화 보자고 해놓고서는 저 혼자 영화 보게 만들지를 않나. 늦게 출발했다고 40분을 기다리게 하지를 않나. 지금 일어났다고 하지를 않나. 비 온다고 약속을 취소하지를 않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제가 왜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늦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죠? 만약 약속 시간에 10분 정도 일찍 나오게 되면 상대가 10분을 늦게 되더라도 저는 20분을 기다리게 되는 셈이 되고 저는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거잖아요. 옛말에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킥킥 흑흑. 이 문제만 아니면 다들 참 좋은 사람들인데 요새는 약속 깨는 일이 많아서 그런지 참 힘드네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죠. 그렇군요.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는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죠. 아, 이런 일들 많아지다 보면 의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럼요, 또 이게. 그런 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해해주겠지 이러다가 이게 서로 쌓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3시 반에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와중에 제가 가고 있는 와중에 연락이 왔죠. 미안하다, 늦겠다, 4시에 예. 반 넘어야 도착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저도 1시간을 혼자 기다리고 있는 셈이 된 거잖아요. 아이쿠야. 힘들죠. 이런 진짜로. 일들이 한 달에 12번 중에 10번 정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럼 너무 많다. 너무 착하시네요. 사연 보내신. 아마 어찌 보면 이분이 너무 많이 이해해주고 다 그러니까요. 받아주고 하니까 친구분들도 혹은 언니나 동생분들이 또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또 이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그 하는데 친구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지금 이 라디오를 꼭 듣게 하세요. 예.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요. 네. 늦으면 늦는다. 뭐 그 얘기해도 되는데 아무튼 약속 깨지 마세요. 일찍 오시고 예. 상대방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네. 약속을 먼저 만드신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 오거나 비 오니까 못 나오거나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아, 그건 나쁜 사람이 있어. 좀 저 오늘 녹음하는데 그렇죠. 40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한 제가 명도 아니고 여러 명 기다리는데. 제가 이 사연을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약속 같이 하신 분들이 늦지 않거나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는 것도 물론 정말 중요한데 이분 입장에서도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럼요. 그렇죠. 맞아요. 네, 기다리는 분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때 네, 기다려야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을 더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기다릴 때 시간 잘 때우는 방법. 문희 씨는 어떤? 저는 솔직히 저도 그 선배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성격이 거의 못 됐어요. 음. 근데 요즘은 뭐 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죠. 혼자 밥 먹고 뭐 이런 게. 근데 저는 커피숍에서 책을 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음. 어차피 좀 지각을 잘하고 책을. 늦게 오는 친구들을 만날 때는 그냥 아예 마음을 비워두고 뭐 커피숍이나 요즘 워낙 많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책 보거나 아니면 잡지 보거나 그래도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방호 선배님은요? 예, 저는 책은 안 읽습니다. 네, 어떻게? 책은 안 읽고요. 이게 좀 그런데 많이 저는 읽으시면서. 시간 뭐 이렇게 기다릴 때 왜 늦냐고 전화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뭐 한 30분, 1시간 늦으면
왜 이렇게 시간이 됐지? 그러고 확인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1시인데 왜 안 나타나? 이러지를 않고 일단 핸드폰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시간 잘 가죠. 야구 게임. 부처님의 자비를 가지고 계시. 그리고 제 핸드폰에는 술 게임도 있거든요. 예? 술 게임. 걸리면 한 잔 먹고 막 이런 거. 그런 어플도 있어요? 예, 있어요. 막 바람 불고 막 풍선 터트리고 막 아무튼 뭐 그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옷가게나 아니면 뭐 돌아다니다 그죠. 뭐 이것저것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예. 그래요. 그래서 우선 시간은 잘고 아무튼 뭐 책은 안 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쇼핑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쇼핑. 애들이 뭐, 하는 거? 예, 영어로는 보통 원래 명칭이 아이쇼핑이 아니라 네. 윈도우 쇼핑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그냥 둘레둘레 보면서 저도 옷 같은 거 많이 보고 다니고 인테리어 소품들 꽤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쵸. 그런 거 많이 다니면서 보고 선배님처럼 저도 게임을 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게임도 하는데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늦을 걸 네. 늦을 걸 예상을 해서 30분이거나 1시간은 늦겠지. 네. 그거 늦을 코리안 거야. 타임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옳지만 네. 만약에 못 그럴 거다라고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습성 내지는 습관 내지는 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경험상 네. 그러면 또 늦을 거야. 편하게 마음 드시고 또 늦을 거야. 편하게 마음 먹어야 돼. 또 늦을 거니까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나름 연구를 해보셔서 네. 좋은 방법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우선은 하셔야 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시간이 2시다. 네. 그러면 친구한테는 1시 반이니까 그때까지 꼭 와. 막 이런 식인 거죠. 그거 당한 적 있어요.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목숨 걸고 1시 반까지 뭐 택시를 타고 갔는데 한 30분 남았어. 30분 남았대. 그럼 또 화내고 싶어져. 그러니까 시간 약속을 거짓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네. 네. 아무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예, 즐거웠습니다. 저 즐거웠어요. 그리고 혹시 뭐 사연이 뽑히지 않으셔서 뭐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 많겠다. 네, 아직 그래도 4회가 남아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 어우, 많이 네. 남았네요. 그리고 또 김모경 성우님, 배정우 성우님, 백경훈 성우님 이 세 성우님이 스타들. 또 여러분의 사연을 뽑아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이 라디오 폴인러브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함으로 꽉 차도록 도와드리는 라디오입니다. 네. 라디오는 총 4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6월에 1회하고 2회가 나갔고요. 이번 8월에 3회하고 4회가 나갑니다. 네. 그리고 라디오는 원래 일주일간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건데 좀 문의 전화가 여러 번 들어와서 전화는 아니겠죠? 문의 전화? 새도 전화하셨어요? 문의 전화? 게시판 글 네. 이 너무 문의 여러 전화. 번 들어와서 계속 들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 번 전화하셨어요, 문희 씨? 저는 안 그랬는데요. 네. 왜 안 그랬어요? 오래오래 이거 죄인이 된 듯한 느낌. 오래오래 많이 들어주세요. 라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또 다 아시죠? 저희 이벤트가 있습니다. 10월 6일 토요일 날 나로 아트센터에서 더 재미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때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그렇군요. 진짜 거기서 하는군요. 그러네요. 꼭 오셔가지고 나루, 즐거운 나루.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이 정말 한여름이 됐어요. 어우, 푹푹 쪄요 지금. 아무리 더워도 찬 거 너무 막 벌컥벌컥 드시면 이빨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잇몸상이에요, 조심하시고. 잇몸상에. 네,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 냉방병도 건강 있고요. 조심하시고. 그 선풍기는 꼭 회전하고 주무셔야 감기가 안 걸린대요. 예. 그리고 저기 그 온도도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네. 에어컨 그 따뜻하게 춥지만 않게 그렇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저희 라디오 폴인러브 4회 그리고 10월 6일 이벤트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봬요. 그때 봬요. 여러분 잘 자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사랑합시다. 좋은 꿈 꾸세요.